네, 구독, 좋아요. 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띄우면 되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네. 안 쓰실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준원입니다. 영상을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강의를 끝내느라 좀 여러분들을 늦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셋 공부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피셋 스터디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피셋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방학을 맞아서 피셋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셋은 스터디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피셋 스터디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혼자 공부했을 때 떠올리기 어려운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접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셋 스터디는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런 피셋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건 좋지만,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보다 남들에게 얻으려고만 하는 수험생들끼리 모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특히 실력대가 비슷한 수험생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임할 경우에는 그 스터디 역시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피셋 스터디는 혼자 공부하면서는 얻기 힘든 다양한 아이디어나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대가 비슷비슷하게 구성된다든지 혹은 모두 수동적인 태도로 남이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스터디가 된다면 피셋 스터디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셋 스터디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양한 실력대로 구성할 수 있는 스터디가 마련될 수 있는지 첫 번째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다면 피셋 스터디는 아주 좋은 공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셋 스터디를 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다면 과연 스터디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피셋에서 합격한,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한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출분석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기출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출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출분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기출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출분석을 할 때는 출제 의도와 그에 따른 문제의 출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자료 해석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에는 그림도 있고 수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수치로만 해결한다면 이 문제에서 그래프를 사용한 혹은 그래프 자료를 출제한 그런 출제 의도를 100% 활용하는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시각적인 포인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출제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 출제된 것인지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그 출제 의도를 출제자가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와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지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래에 주어진 선지의 OX, 즉 정오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선지를 풀이하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야만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 혹은 많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본다면 자료 해석에서 분수 비교가 주어졌을 때 이 분수가 25%를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나요? 분자와 분모를 서로 나눠서 0.25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 즉 계산으로 접근하신 거죠. 바로 선지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은 분자와 분모가 4배, 즉 여러분들이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25%라는 건 몇 조각이죠? 그렇죠. 4분의 1조각이죠. 그렇다면 분자와 분모가 4배의 관계를 가지는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자료 해석에서 25%의 선지를 푸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에 대한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잘 준비를 해 두신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가 기출 분석에서 다룬 문제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기출에 나온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결국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필셋에서 물어보는 선지의 기초적인 출제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지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풀이 방법 또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가 바뀌든 숫자가 바뀌든 어떤 형태가 바뀌든 간에 기출 문제는 항상 같은 것을 물어왔고 그 기출의 포인트는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출문제의 출제 의도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선지의 효율적인 풀이 해결 방법을 잘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두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셋 스터디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신다면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필셋 스터디에서는 기출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고요. 기출 분석을 하신다면 문제의 출제 의도,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의 효율적인 풀이 해결 방법까지 같이 잘 분석을 해두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필셋 스터디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필셋에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